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탈모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탈모의 치료 방법과 저희 리디안에서 추천하는 탈모 치료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해가 바뀔수록 탈모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탈모 진료 환자는 2001년 10만 3천여 명에서 2020년 23만 3천여 명으로 해마다 탈모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증상이거나 아니면 탈모의 진행 상태가 미비해서 아직 진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의 수를 합치면 아마 이 탈모증 겪는 분들 훨씬 많겠죠. 국제두피모발협회와 대한탈모치료학회 등 학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이 탈모증을 겪는 인구를 전체 인구의 20%가량인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은 탈모증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혹시 나도 탈모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고요. 하루에 약 50에서 100개까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는다. 셀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탈모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즉시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을 보면요, 크게 유전, 스트레스, 생활 습관,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탈모의 유형으로는 원형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같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뽑고 있어요. 여기서 이 탈모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보다는 오늘 영상은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이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탈모 치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탈모 치료는 탈모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해밀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탈모 진행형 정도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탈모 진행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의 경우에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둘 다 원리는 탈모를 유발하는 DHT,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이 진행된 탈모에는 큰 효과가 없고요.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탈모가 다시 바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면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이 민간요법으로 어성초, 백수호, 하수호 이런 약초나 검은콩을 먹는 이런 민간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민간요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임상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이 됐다면 자가 모발 이식 같은 이 수술이나 탈모 주사 같은 시술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자가 모발 이식은 탈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후두부 쪽에서 이 모낭을 채취를 해서 이마나 정수리 이런 쪽에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탈모 치료를 떠올리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수술인 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이 절개와 비절개로 나뉘는데요. 둘 중 어느 방식이 좋은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개 모발 이식과 비절개 모발 이식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통증, 흉터, 수술 시간, 회복 시간, 비용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려해야 할 항목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환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탈모 주사 시술입니다. 이 탈모 주사 시술은 주로 이 탈모 초기 또는 중기 단계이지만 탈모 약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나 모발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도 탈모가 진행이 되는 분들, 수술 치료에 대한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입니다. 탈모 주사의 경우에 리제네라 액티바라는 시술이 요즘에 나온 가장 대표적인데요. 리제네라 액티바 시술은요, 이 후두부 쪽에서 건강한 모낭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에 대한 면역성이 있는 이 성분을 추출을 해요. 이걸 시술 부위, 그러니까 모근이 필요한 이런 곳에다가 직접 주사를 하는 이런 시술인데요. 탈모가 진행되기 시작
바로 시작한 분들 아니면 약간 뭐 중기 정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한 번 시술로도 이렇게 변화를 완전히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탈모증을 겪는 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시술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저희 리디안에서 자체적으로 시술하는 탈모 치료 프로그램에는 리제네라 액티바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가혈액에서 유래된 그런 성분과 엑소점이라든가 메소세라피, 고주파 뭐 이런 다양한 시술들을 활용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발, 혈액, 지방에서 추출한 이 성분으로 주사를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죠. 그런데 뭐 이게 간혹 이게 시술이니까 수술처럼 큰 고민을 안 하시고 가격만 보고 이렇게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탈모 주사 시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두 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탈모 주사 시술도 어느 성형수술이나 마찬가지죠.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추출하고 추출한 성분을 잘 정제하고 정제한 성분을 정확한 곳에 잘 이식을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분의 퀄리티, 환자의 또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죠. 이 남녀를 불문하고 첫인상 비호감 1순위가 심한 탈모라고 하죠. 이 탈모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만 10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요. 초기에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난 중기 정도일 때 조금이라도 좀 덜 빠졌을 때 얼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탈모증 말기가 되면 약물 치료, 뭐 자가의 모발 이식, 탈모 주사 뭐 이런 그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가발을 쓰는 방법밖에 없죠. 오늘은 이 탈모증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